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느 정도 낙관론이 퍼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파월의 말, 간결하기 그지없었지만 여기에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파월 쇼크의 양대 시장 좀처럼 하락폭 좁히지 못하고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 험난한 시장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개최됩니다. 이를 두고 지금 이제 K바이오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바이오주에는 이제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가 다음 달 이제 개최가 되는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행사가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는 과연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유럽 종양학회의 핵심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암 관련 학회들이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에 2개, 그다음에 유럽에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종양학회가 이제 유럽 종양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마지막 있는 이제 대규모 학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미국에 있는 거는 뭐 1월과 이제 2월과 보통 5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분기마다 이제 한 번씩 개최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종양학회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전 세계 종양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이 다수 참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이제 항암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항암, 그다음에 희귀 질환에 관련된 그런 이제 신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지금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참여하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HLB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제넥신, 네오 이뮨텍, NK맥스, 뭐 에이비온 등 뭐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개 기업들은 뭐 학회에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니면 신약 임상 실험에 관련된 그런 이제 중간 발표나 아니면 뭐 최종적인 결과 발표도 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 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거기 참석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 기업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신약 물질 같은 경우는 관련된 특허 를 이제 인수하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들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체결을 못한다라고 해도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런 이제 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대규모 이런 대규모 이제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확인됐던 그런 이제 신약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뭐 4분기 내에 관련된 기술 좀 더 검증하고요. 1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번에 발표되는 신약 관련 그 임상 결과에 상당 부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단연 그 중심에 있는 게 HL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HLB가 연일 좀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 빅파마의 간암 치료 3상이 실패한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HLB는 계속해서 조금 우리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연기를 좀 피워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HLB 주가가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럽 종양 학회 이후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HLB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HLB가 얘기하고 있는 신약 후보 관련 물질이죠. 리보세라닙이라는 그런 이제 제품, 그러니까 이제 제품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성 물질에 대해서 과연 이제 간암 치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 이후에 흐름이 좀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듯이 이제 글로벌 파마 회사에서 이제 간암 치료제를 여러 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제 MSD에서 만든, 그러니까 머크사죠. 에서 만든 이제 간암 치료 이제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일단 실패를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HLB의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제 시장 관심사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 달에 초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중간에 한번 그 중간 이제 임상 데이터가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뭐 비교적 좋은 그런 임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고요. 이번 같은 경우엔 7일 날 초록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0일 날 회사 관계자가 관련된 구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이후에 아마 주가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그다음에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캄넬리주마비라는 그런 이제 두 개의 약품을 현재 병용으로 지금 간암 치료에 환자들에게 지금 투여를 하는 제3상 임상을 거의 끝냈고요. 근데 결과 발표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총 13개 국가에 543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간암 관련돼서는 1차 항암 치료제, 이제 표준 치료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라펜닙이라고 하는 이제 렉사바라는 상품명의 그 제품이 지금 그 표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 사용되고 있는 항암 치료제에 비해서 과연 이번에 HLB가 이제 개발한 그 신약이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느냐가 시장에서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리보세라님이 좋은 결과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주가는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달에 한번 리보세라님 관련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 다시 3상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좀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선양암 관련돼서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임상이 3상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HLB는 이 이제 신약 자체를 뭐 라이센스 아웃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체 생산을 통해서 미국 내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회사에서 밝히기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분기 내에 미국 FDA에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로드맵도 같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글로벌 간암 치료제 시장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조 2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약 1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간암 치료제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큰 상황에서 만약 이런 HLB에 이번 나와 있는 리보세라님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뭐 상당 부분 어느 일정 수준의 이제 판매량을 점유할 수 있다. 이게 향후에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해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HLB가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여태까지의 지금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아무래도 조금 더 느낌표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조금 더 주가에는 확실한 도움이 될 것 네.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가 좀 주저앉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올해 5월에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올랐다가. 영광을 재현하는 것 같다가 지금 현재는 또 다시 좀 잠잠한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HLB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으실까요? 일단 뭐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약 개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 실험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발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갖고는 있지만 좀 더 그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발표 관련돼서 뭐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었던 과거에 뭐 임상 3상 관련된 뭐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전까지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막상 발표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결과치가 많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 전까지는 좀 들고 계시다가 발표 전 직전쯤에 일부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해서 현금화하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결과에 따라서 갖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근데 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주가가 급등할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식 수를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조금 더 확실한 부분들,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박셀바이오 작년 한 해 정말 계속해서 내림세 좀 답답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신규 치료제 개발 본격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도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세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박셀바이오 좀 기나긴 침체에 부진의 늪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나 했었는데 뭔가 이런 신규 이런 치료제 개발 소식 이런 게 박셀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하는 동력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걸까요? 일단 뭐 결과에 대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한 감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더 많이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 2A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예비 결과가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에 임상 나와 있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대상 실험 11명 중에서 4명이 완전 관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양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뭐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대신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이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혈액암과 관련된 뭐 VXS, DCMM이라는 이제 지금 플랫폼에서 만든 신약 물질이 그 임상 실험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뭐 이 플랫폼에서 만드는 게 이제 혈액암 관련된 이제 임상이었는데요. 그게 중단이 되면서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일단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간암 치료제에도 같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나의 플랫폼이 좀 이제 삐거덕거리면서 나머지 플랫폼도 혹시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뭐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나오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임상 결과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3상까지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글로벌 제약
제약사들한테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하는 시점은 아마 내년 초 정도로 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내에 뭐 협상을 진행을 해서 내년 초 정도에 아마 라이센스 아웃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임상 결과의 이상에 대한 결과를 좀 더 확인하시고 나서 만약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가가 아무리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중간에 이제 조정을 보이니까요. 그 조정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좀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또 과거에서 교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임상과 관련해서 이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 제약사들 주식시장 불안과 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개발 부재로 최근에는 하락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도 여기에 좀 같이 맞물려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비용들은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힘든데도 연구개발 비용을 이렇게나 늘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는 바이오주들 하반기에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제약 바이오 업계의 반등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될까요?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제약 관련돼서 뭐 투자는 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신약이라는 거를 개발을 할 때 뭐 한두 푼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이제 상당 부분 기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단기적인 이제 이슈에 따라서 주가를 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내에서 바이오주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때문에 이슈몰이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특별한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이제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한 4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증권 시장 내에서 주가 하락이 가장 좋은 호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관심을 다시 이제 좀 갖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 이제 각종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항암이나 아니면 희귀의약품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가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하반기에 관련된 그 신약들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표되는 기업과 발표되지 않는 기업 간에 아마 차별화 요소가 좀 커지게 될 확률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임상 결과가 좀 좋게 발표되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임상 3상을 하면 그 임상 한 이후에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물질을 발견한 이후에 임상 3상이 끝내서 의약품이 나올 때까지는 1000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임상 매출 결과를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항상 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이제 신약 중에서 HK 이노엔에서 만든 이제 위염 관련된 이제 그 의약품 자체가 지금 가장 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1000억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그런 전망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시장 규모도 파악을 하시면서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임상 결과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신약 후보 물질들 라이센스가 아웃되는 그런 기업들로 좀 관심을 집중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 17곳의 이 시가총액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상반기 지금 결과죠. 휴마시스의 상반기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시총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그래도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보시나요? 네, 뭐 제약 바이오가 원체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하반기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제 CDMO라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CDMO라고 하게 되면 신약 개발을 한 그런 회사에서 만든 신약 관련된 뭐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생산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기업에서 생각을 하시면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CDMO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CDMO 기업 자체는 최근 들어 이제 그 신약 개발과 신약 생산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업계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업체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CDMO, 그러니까 신약을 생산하는 쪽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CDMO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신약 개발에 비해서 투자 대비 리스크가 좀 작게 뭐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을 할 때 적정 마진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CDMO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뭐 백신을 만들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근에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바이오를 통해서 CDMO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향후 CDMO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의 뭐 CDMO 관련된 기술력, 높은 기술력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그 제약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대의 뭐 CDM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제약사 10개 중에 6개 곳과 지금 거래 관계를 가질 만큼 다양한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그 준공되는 제4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CMO, 그러니까 이런 위탁 생산 관련돼서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만큼 절대 강자로 뭐 우뚝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에 이제 휴밀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더 상승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글로벌 제약사로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탁 개발 생산 이쪽으로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 현재 유럽 종양학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될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솔직히 좀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폭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파란불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미국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무서움이 연출이 되면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4%가량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좀 매파적인 그런 발톱을 드러내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동안 뭐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막 빠졌다가 올랐다가 했었는데 최근에 특히 7월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 해소가 되면서 좀 반대로 나아졌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였고 특히나 이제는 뭐 추세 전환을 해서 위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부풀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의 말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40회 이상 언급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되더라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금리를 올려서 결국에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이 수요를 줄여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 대출이라든가 개인들의 대출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심리 자체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포함이 되면서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물가, 그러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맞추겠다.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의 전략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22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인데 그동안 파월 의장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노동시장은 강하고 뭐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좀 다시금 반등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뒤엎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킬 거야.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9% 급락했고 대부분 반도체랑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사실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 계속적으로 방송 나오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날 수도 있다. 다시 하락하고 조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사실 현실화되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 조정이 그냥 단순히 조정이다 이게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7월 달부터 지금 증시가 좀 약간 올라와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들의 보유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주들이나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자동차 이쪽에 특정 섹터들만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 올라가나 그러고 중소형주들 다시금 따라갔던 저번 주에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고 달러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리하게 나 손실 본 거를 좀 만회하고 싶다 이래서 이런 장에서 좀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뉴스나 이런 이슈에 의해서 단순히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윗꼬리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뭐 3, 4분기에 좀 이제는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잭슨홀 미팅에서 다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미국의 그런 지표들, 각종 경제 지표들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잡혔으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잡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갈 때 반등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굳이 이번 주에 추석 전에 명절 전에 내가 좀 수익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셔서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다가 오히려 손실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 시장이 좀 섣부르게 낙관론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보수적인 접근, 마음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쇼크가 지금 시장을 핥히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는 그래도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전망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네오위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들어온 가운데 네오위즈 주가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개발 중인 콘솔 게임이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역시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효율 자성 부품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주말을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리 공급난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제기 수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네오위즈,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모그린텍, 한국항공우주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로 향후 실적 성장세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국내외 완성차 업체향 부품 공급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세로 오늘장 강세인 아모그린텍, 최근 방산 업종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제기 수출로 수익성 개선 국면에 진입된 지금 방산 테마가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특징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모그린텍, 한국항공우주가 뽑혔는데요. 우선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살짝 걸려요. 지금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떴냐면 천연가스 가격 때문인데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높아서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고 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시세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근데 이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번 겨울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의해서 대체할 만한 에너지냐? 그건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천연가스의 대체 에너지로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기대감이 올랐던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실제로 원전이 그나마 대체 에너지로 가장 빨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보다 강하고 계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쭉쭉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따라들이려고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이거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 그래서 스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말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던 종목인데요. 향후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좀 유의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하면서 향후에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랑 이런 게 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앞으로 그 대체 에너지로 실제로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 걸림돌인데,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와 ESS 사업에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시장 안 좋은 것 대비해서 얘는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 자동 소재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FPCB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ESS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ES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동 소재랑 ESS가 결합되고 그리고 FPCB까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돼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매수하시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연일 강세인데 지금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처럼.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고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역시나 이런 테마주들이 수급을 붙어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테마성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랑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해봤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스톱이 맞고 물론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꼭 모아가갖고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뭐 지금 들어가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UAM,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되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정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공시가 썼는데 정찰용 무인항공산업 이쪽까지도 좀 도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셔야 된다.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달 탐사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공위성 그런 사업까지 지금 앞으로 뭐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많고 성장 몸에서는 뚜렷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 시장보다 세고 정말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있는 이러한 종목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따라 들어가서 더 수익을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뉴스 하나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지금 그런 국내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단기적으로 스톱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걸 체크하시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미래 먹거리는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스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13% 하락한 2,42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 시작과 동시에 2%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기록한 코스피 장중 내내 2%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위주로 사자에 나서서 현재 5,95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피 지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 담았던 외국인, 오늘은 팔자로 돌아섰고 기관도 대거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긴축 지속 발언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락했는데요. 이 여파의 삼성전자, 지난주 힘겹게 지켜냈던 육만전자 다시 이탈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2%대 하락세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76% 내린 78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종일 내림세 이어갑니다. 그래도 개장 직후에는 3%대 낙폭을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1,04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역시 사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636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이 제품의 피하 주사 제형인 램시마 SC가 영국에서 올 1분기 시장 점유율 58%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빠집니다. 현재 3%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크게 빠지면서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장중 내내 내림세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건데 사실 미국 시장 한 3%, 4% 빠지는 흐름들은 종종 있어요. 원래 종종 있는 흐름들이라. 자, 다우존스, 나스닥입니다. 이게 이제 키움증거는 이게 5년치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이제 딱 1년치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 차트를 과거로 이제 회귀를 해보면은 미국 시장은 조정받을 때 이 정도의 봉 정도는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게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필이면은 이제 거기서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본인은 마음을 먹었던 거고 마음을 바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놀랬나 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 연말까지,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벌써 3월달서부터, 올해 3월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드렸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3%, 3.9% 나스닥에 빠졌고 다우존스가 3% 빠졌고 했던 부분은 올라간 거에 대한 눌림목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슈가 더 돼가지고 빠져서 더 놀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정도 올라갔으면 거기 올라간 거의 절반까지는 밀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상한 조정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왕 여기까지 저점이 깨고 여기까지 내려온 마당에 61선을 구경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61선 한번 깨든 61선을 지지를 하든 한 번 더 내려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내려올 때에서 전날 금요일 날 빠졌던 것만큼 4% 가까이 떨어지면 그러면 안 돼요. 미국 시장이 이제 건강한 조정을 받아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4%를 더 빠진다? 그러면 뭔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로 얘기가 바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안 좋다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겠지만 괜찮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도 2% 안쪽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내 시장 돌아가서 과거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지거나 뭔가 안 좋은 얘기로 떨어질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저거보다 항상 더 많이 빠지거나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가령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업종의 대표주, 특히 이제 IT 섹터들은 왜 빠지는지는
금리 인상할 때에서 가장 피해주기 때문에 성장주들, 기술주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을 봤을 때에서 약합니다. 이게 지금 더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세장과 과거에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급락을 할 때에서는 막 10%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2,000개 중에 뭐 몇 개 안 되죠. 올라가는 종목들 한 10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죄다 20%씩 폭락하고 10%씩 폭락하고 하한가 종목들도 한 10개 나오죠, 원래는. 원래 그랬던 이제 과거의 약세 시장인데 지금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이 아직 강해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빠지면 무조건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올라가서 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빠져서 강한 것도 아니에요. 강한 섹터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는 어디냐? 바로 태주이방원인데요. 오늘 같은 날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강합니다. 얘만 강한 게 아니에요.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섹터에서도 조선기자재에서도 이렇게 강한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 섹터에서도 현대건설부터 해갖고 조선주들도 여전히 폭락세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 정도 올라갔으면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한 달 내내 저 정도 올라갔으면 미국 시장 저렇게 빠질 때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15%는 빠졌을 겁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아마 10에서 15%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안 빠진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을 차별화 장세로 계속 묶어두고 박스권 장세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2,400, 그 다음에 2,350을 두고 박스권을 마무리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매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의 테마주 2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역시 강한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오늘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신고가죠. 5년 만에 신고가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는 이런 강한 모습.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들은 이제 완제기 수출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본격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F21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노후된 기종인 F4와 F5를 대처를 할 텐데 이게 2015년도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험 비행까지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게 2026년도서부터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이 공군의 일단 40대 정도가 이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서는 공대공, 공대지, 해상 능력까지도 모두 갖춘 80대를 인도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저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저게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2026년도, 2028년도 저게 이제 다 갖춰지고 이제 인도가 되게 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싶어서 지금 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존 완제기 수출에 대한 모든 그 체계 통합을 기술을 완벽하게 활용을 해서 전투기 플랫폼, 국산 장비를 통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카이, 요 얘네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흐름들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 이건 확실시하기 때문에 이건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강하다, 좋다라고 보면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농심인데요. 라면 가격이 올린다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추석 이후서, 9월 15일서부터 가격을 올리는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35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흐름인데 일단 조정받으면 이것도 좋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보자면 한화 이것도 마찬가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한화 방산주인데요. 이거 30% 넘어갈 거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시장이 그래도 빠졌으니까 예의상 그래도 미를 줘야 되겠죠. 70점 미. 낙보가 보이진 않는데 어차피 오늘 미국시 한 번 더 빠지면 내일도 한 번 더 싸워야 되니까 그래도 태주 이방원은 계속 갈 겁니다. 자 70점 미. 매수 포인트는 80점 우.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역시 뭐 태양광, 원전, 뭐 풍력 계속 강할 것 같아서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점수에 신뢰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태조 이방원을 빼놓고는 시장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도 바쁜 이정수 파트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벌써부터 추운 시장, 이 추위를 이겨낼 수익을 원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